네, 지금 10시 30분이 됐고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8일이고요. 오늘 세미나는 523회가 되겠습니다. 논문은 목적 조사로 측정한 일본 시레토코 반도의 부유 쓰레기 분포 및 조성에 관한 것입니다. 발제자는 저고요. 논문은 이렇게 되는데 네, 제목을 말씀드렸는데 논문을 보면서 우선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마린 폴루션 블루틴에 올해 실린 거고요. 네, 제목은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of Floating Marine Debris in Shiratoko Peninsula, Japan using Opportunistic Siting Surve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글 제목 말씀드렸고요. 저자는 모니카 오가와 요코 미타니. 한 분은 홋카이도 대학이고 한 분은 교토 대학에서 하는 논문이 대학에 계신 분이 연구한 논문이고요. 저희가 보통은 그림하고 표를 먼저 보고 발제자가 준비한 사항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표와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 연구 지역은 여기 일본 홋카이도가 여기 있죠. 그중에 여기 시레토코 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길이는 70 몇 킬로가 된다고 하고 폭도 나와 있었는데 50인가 70인가요? 잠깐만. 폭이 대략 70 수십 킬로. 킬로미터 되는 그런 반도입니다. 여기 연구 지역이 아바시리라는 지역하고 라오스라는 지역, 이 두 지역에서 반도의 하나는 서쪽에 있고 한 곳은 동쪽에 있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길이를 보시면 단위를 좀 가늠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킬로미터로 되어 있죠. 네. 이 그림은 이 조그만 배를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배가 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점 찍힌 부분이 조사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라오스 지역에서도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 이 조사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고래 목축 조사하고 같이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한 쓰레기 밀도를 보면요. 보통 부유 쓰레기는 풍도라고 하지 않고 농도나 밀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밀도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조사 총 길이는 여기 에포트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총 길이를 말합니다. 15개 트랜젝트에서 이 트랜젝트의 길이는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었는데 폭은 5m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본 길이가 폭이 5m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88kg이었고 아바시리 지역에서는 폭이 5기 때문에 0.005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사한 쓰레기 개수는 총 개수입니다. 662개였습니다. 그래서 661을 1.44로 나누면 459.7이 정확히 나옵니다. 라오스 지역에서는 5개의 트랜젝트에서 조사 길이는 167km였고 여기에 0.005를 곱하면 아까 5m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0.84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여기서 70개의 무료 쓰레기가 조사되어서 밀도를 계산하면 83개가 됩니다. 제곱킬로미터당 83개가 되고요. 아, 네. 지금은 좀 어떤가요?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지역을 평균을 내보면 321개가 됩니다. 요거를 크기별로 살펴보면 요 크기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2에서 20cm, 20에서 50cm, 50cm 이상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목적 조사로 2cm라고 생각하면 조금 작은 크기임을 염두에 두시고 이걸 보시면 아바시리 지역과 라오스 지역이 각각 이렇게 개수가 나옵니다.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평균으로 내면 약 80% 정도가 크기가 작은 거였고요. 그리고 20에서 50cm를 보면은 평균으로 19.3%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그리고 크기가 큰 거는 이렇게 퍼센티지가 작죠.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이 아바시리 지역에서는 순서가 이렇게 제일 큰 것, 작은 중간 크기 이렇게 되죠. 그랬는데 어, 요 라오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살펴보면은 요 20에서 50cm가 라오스 지역에서는 더 높은 상대적으로 다른 아바시리 지역보다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0cm 큰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바시리 지역보다는 라오스 지역이 높았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크기가 큰 것이 상대적으로 라오스 지역에서 더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포지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 조성을 말하는 것으로 제너럴 플라스틱 일반 플라스틱, 그 어구, 목재, 플라스틱 병, 스티로폼, 기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구, 뭐 목재 이런 순으로 가는데 여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바시리 지역에서는 어, 일반 플라스틱 그리고 우드가 목재가 여기 필승계보다 요 진한 회색에서는 여기 약간 높습니다. 3.8이고 3.6으로 순서가 이렇게 우드, 어구 이렇게 가는데 라오스 지역에서는 순서가 일반 플라스틱 그리고 어구, 우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구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비율이 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베이 엘프트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어, 평균 밀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도로 표시했습니다. 이 지도로 표시하기 위해서 1kg 곱하기 1kg 그리드로 잘랐습니다. 그리드로 자른 것을 거기에 각각의 그리드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시하고 그것들을 그 밀도에 따라서 밀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드로 잘랐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트맵 그리듯이 밀도에 따라서 공간적으로 지도에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1 곱하기 1kg에 몇 개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까만 지역을 보면은 여기서 조사를 더 많이 했다는 뜻이고 여기 설베 에폴트라는 것은 요 까만 지역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까만 지역에서 밀도가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 한국 둘 다 이게 고래 조사를 하면서 같이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한국 근처에서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이 이렇게 까만 지역이 보이죠. 그랬는데 요 아바시리 지역을 보면은 이쪽에서 밀도가 높다기보다 요 약간 떨어진 여기서는 오프쇼어라고 했는데 많이 오프쇼어는 아니고 외해는 아니고 요 정도 좀 떨어진 곳에서 밀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기 요 근처에서 좀 높은 게 여기 까만 데 보이시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여기도 밀도가 여기보다는 아바시리 지역이 라오스 지역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통계적으로 이쪽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조사, 일본의 조사가 여기 씨 오브 저편이라고 이 논문 잠깐 보여드리겠는데 일본 전역의 연근해를 조사한 것입니다. 그때는 0.37이었죠. 그런데 이 조사가 여기는 안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아까 300 몇 개였죠. 평균이. 아바시리 쪽은 400 몇 개였고 옆에 라오스 쪽은 좀 낮아서 평균이 300 몇 개였는데 그거보다는 이때 조사보다는 훨씬 더 이번 조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여기는 남중국해죠. 남중국해는 4.9예요. 낮죠. 그리고 타이완에서는 90개. 이 타이완은 타이완 근방하고 많이 오프쇼어라는 저 밑에까지 뭐 10개 지역인가를 아주 자세히 목적 조사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지역보다도 300 몇 개니까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요거는 말라카 스트레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말레이시아하고 그죠? 스리랑카하고 사이 그 해협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이 논문에 보면 남아프리카의 라이언 박사님이 논문을 한 건데 여기 있죠. 578개예요. 그 지역보다는 낮고 그리고 더 지중해가 어디 있어요? 지중해보다는 음, 여기는 네, 음, 태평양 북동 태평양이죠. 그 지역보다는 낮고 여기 멕시코 연안보다는 낮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차이가 난다는 것. 그리고 네 여기에서 피시 어업하고 관광이 이두 지역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거 파퓰레이션도 아바시리가 많고 그리고 투어리스트도 관광객도 아바시리 지역이 훨씬 많죠. 그리고 피셔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라오스 지역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어선 수도 라오스 지역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막대 그래프 보신 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는 피싱 릴레이디드 아이템, 그러니까 어구가 라오스 지역이 높았죠.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를
정리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 논문 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한 걸 보시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약을 그대로 본문에 있는 요약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부유 쓰레기는 해양 생물종의 얽힘, 섭취, 오염물질의 운송 등 여러 가지 위협을 초래합니다. 일본 북부에 위치한 시레토코 반도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이자 생물 다양성의 핫스팟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아직 부유 쓰레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2022년 아바시리와 라오스 동쪽에서 목축 조사를 실시하여 부유 쓰레기 풍도, 조성, 분포를 평가했습니다. 평균 밀도는 아바시리 지역에서 눈에 띄게 높았으며 라오스에서는 어업 쓰레기가 더 많았습니다. 지역의 인간 활동과 관련하여 인구와 관광객 수는 아바시리에서, 어업 활동은 라오스에서 더 많았습니다. 해양 오염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우리 연구에 따르면 해양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의 커뮤니티 기반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셨고요. 네. 조사에 대해 재료 및 방법인데 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폭이 15km밖에 되지 않았네요. 아까 반도 보셨죠? 이게 시레토코 반도인데 길이는 70km고 폭은 15km네요. 그리고 이 반도의 아바시리가 서쪽에, 라오스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2021년 6월에서 7월에 실시를 했고요. 고래 목적 조사와 같이 실시를 했고, 보트는 4점 몇 톤이었는데, 좀 작은 보트였습니다. 그리고 보트의 속도는 10노트로 의 속도를 유지했고, 조사자 2명이 보트 양측에서 낮 동안 2m 높이에서 5m 폭 이내의 부유 쓰레기를 조사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from one side of the boat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양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양측이라고 해놓고 보니까 본문에 있는 것이 조금 의아하긴 했습니다. 제가 고쳐야 될지 본문에 있는 걸 좀 여쭤봐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그래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 날씨가 좋은 조건에서 육안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뷰포트가 5 이하일 때 관찰했다는 건 풍속이 8m 파세크보다 더 작을 때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쓰레기 개수 크기 형태를 기록을 했는데 크기가 아까 보신 것 같이 2에서 20cm, 20에서 50cm, 50cm 이상 이렇게 분류는 플라스틱, 어구, 스티로폼, 플라스틱병, 목재, 기타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도 계산은 이거는 간단한 식인데 천이라는 것은 킬로미터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고요. W는 폭이고 L은 길이기 때문에 곱해보면 제곱킬로미터가 나오겠죠. 그리고 격자화한 거는 아까 밀도를 지도에 표시하기 위해서 격자화했고 평균 밀도는 맨 휘튼이 두 지역이기 때문에 두 집단 간 비교를 하는 평균 비교를 하는 맨히튼이 U 테스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조성이 어디가 많다, 유의적으로 뭐가 더 많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것은 hypothesis testing for the difference in the population proportion 이런 걸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구글에 쳐보니까 비율 조성을 비교하는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것 말고도 마노바 방법이라든지 제가 주로 쓰는 것은 카이스퀘어 비교인데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한 결과를 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풍도 비교는 말씀드렸죠. 평균이 321개였습니다. 그리고 두 지역의 크기별 조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이건 크기 조성이죠. 아까는 두 지역에서 아바시리 지역이 통계적으로 높았고, 그리고 크기별 조성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바시리에서 2에서 10cm 크기가 라오스 지역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습니다. 이건 조성이기 때문에 많았다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여기 뭘 보시면 이건 81.5고 60.8이기 때문에 저기 통계적으로 많았다는 뜻이고요. 라오스 지역에서는 20에서 50cm, 그리고 50cm 이상의 아바시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크기별로 그랬다는 뜻이고 여기는 타입별로 보시겠습니다. 여기 싱글 유스 여기 제너럴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본문에 싱글 유스 플라스틱 즉 일회용 플라스틱이 많았다고 합니다. 패키징, 포장재 그리고 플라스틱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쪼개져서 나온 그런 조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게 얘를 뒤를 지웠어야 되네. 그리고 피싱 기어는 100%가
어망이었다고 합니다. 넷이라고 하고요. 아바시리 지역은 제너럴 플라스틱, 우드, 피싱 릴레이드 아이템. 아까 일반 플라스틱, 목재, 어구 이런 순이었는데 라오스 지역은 일반 플라스틱, 어망, 여기 릴레이티드 아이템은 어망이라고 다 보시면 됩니다. 본문에 100%로 나왔기 때문에 플라스틱 병 이렇게 많았고요. 어구의 비율이 라오스 지역에서 아바시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디스커션에 보시면 로컬 어업의 영향이라고. 아까 표의 마지막 표에 보셨듯이 그 등록된 어선 수가 라오스 지역이 높았고 관광객이나 인구 이런 것들은 아바시리 지역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거기에서 기인한 곳이라고 이렇게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요 지도는 말씀을 드렸고 격자는 1km 곱하기 1km 단위였고요. 여기 여기는 여기 항구 근처에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밀도가 높은 지역에 좀요 바뀌었다. 약간 좀 떨어진 데 오프쇼어에 쓰레기가 집중돼 있고 쓰레기 집중 지역이 여기에서는 없었고 밀도가 여기보다는 낮고 색깔로 보셔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1kg 곱하기 1kg 이 그리드에서 5개보다 한 그리드 살펴봤을 때는 5개보다는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그리드별로 나온 것도 있는데 546개 그리드 중에서는 175개의 그리드에서 쓰레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여기 하얀색 보이시죠? 그러니까 0인 거예요. 약간 여기 175개, 색깔이 칠해진 게 175개에서만 조사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고래 조사와 동반했기 때문에 항구 근처에서 집중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론 부분에 보면 반도 서쪽인 아바시리 지역에서 밀도가 높았고 이 지역은 2000년에 조사된 일본 전 해안의 부쓰레기 평균 밀도 즉 0.37개보다는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 대만에서 보고된 것보다는 높았지만 북태평양 지중해 말라카 해협보다는 낮았습니다. 이 본문에서 또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방법론의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주로 지금 차이가 나는 것들을 여기에 보였는데 조사 그 트랜젝트 조사 구간에 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논문의 본문에서는 보트가 작았기 때문에 5m까지만 육안으로 봤어요. 근데 이 논문을 제가 사실 공교롭게 이 대형 중형 부유 쓰레기를 리뷰하는 출, 출판된 논문을 대부분을 다 리뷰해서 요약하는 논문을 신 박사님 팀과 같이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폭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방법이 달라요. 어떤 것들은 망원경으로 봤고 어떤 육안으로 봤고 이 조사는 육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폭이 100m, 100m는 굉장히 멀죠. 배에서 볼 때. 그런 배는 그렇게 볼 땐 주로 큰 배이고요. 여기는 작은 배라 뭐 이렇게 작게 봤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조사 폭이 이렇게 다르면 올 수 있는 쓰레기도 굉장히 다르겠죠. 그런 차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기상 조건도 다르고 대부분이 잔잔한 데서 했다고 돼 있지만 기상 조건도 다르고 뭐 도구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또 보는 것이 높이가 얼마나 됐는지 여기 옆에 높이가 얼마나 됐는지도 나오죠. 여기서는 2m 이 정도 높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의 차이에서 나오는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연구들에서는 연안에서의 밀도가 높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아바시리 지역이 높더라도 그렇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연안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사폭이 클 경우 과소평가 우려가 있다가 조사폭이 크니까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요. 기상 조건, 바다 상태 등의 영향도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최소 아까 이게 고래 연구와 같이 돼 있다고 했는데 6종의 포유 동물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해양 쓰레기 섭취, 얽힘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 이전 연구에서는 20마리 고래 중에 15%가 해양 쓰레기 섭취를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나왔냐면 이 지역이 아까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물종 다양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어업 활동도 굉장히 풍부하고 식물 플랑크톤이 굉장히 풍부하게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물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당연히 그냥 목적 조사를 한 건데 그런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유쓰레기 조성이 대부분이 플라스틱이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 소수성이라서 화학물질이 흡착이 되고 생물체가 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화학물질이 이동하는 것이 우려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생물종 다양성이 예,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해양에 많은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볍고 분해내리기 어렵고 그리고 생산된 플라스틱 60%가 일회용인 만큼 이게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86.5%가 플라스틱이고 거기가 대부분이 거기 싱글 유즈 플라스틱이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토론에서 언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분포와 잠재적 발생원을 보면 두 지역의 쓰레기 조성이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달랐다. 이것은 인간의 활동 그리고 해양 물리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활동은 그 관광이 아바시리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어업은 라오스 지역이 높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부유 쓰레기와 인간 활동의 관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리적 요인을 보면 네 개의 강이 아바시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반면에 라오스로는 한 개의 강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로 인해서 쓰레기 유입되는 것이 아바시리 지역에서 더 높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해상기인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유 쓰레기 조사기 때문에 해류를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가 유입될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 여기 홋카이도 오츠크가 홋카이도가 위쪽인 해안인데 거기에서 발견된 쓰레기 조성을 보면 5.1%만이 외국계인이고 42%는 미확인 물질이고 어, 약 50%가 일본 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로컬 기인이기 때문에 다른 논문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쓰레기 관리에 시사점을 주는 것이 로컬 기인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토의사항을 제가 적어봤는데 목적 조사의 신뢰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말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좀 많이 복잡한 논문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얘기할 게 그닥 그렇습니다. 쓰레기 섬에 대한 오해는 제가 어민교육 자료를 만들다가 음, 최근에 인터넷에 쳐봤더니 여전히 주요 언론에서 쓰레기 섬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간혹도 모르시는 분 계실까 봐 뭐, 쓰레기 섬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지 못하고 거기는 정말 최근 논문 언론이었는데도 정말 처음으로 섬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그냥 그건 오해다. 쓰레기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이런 걸 언급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이거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시간도 많이 남을 것 같아서 남았습니다. 패스웨이하고 소스라는 말이 조금 헷갈려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봤냐 어떤 논문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패스웨이하고 소스를 헷갈리지 말라고 하고 서론에 쓴 논문이 있어서 그냥 생각이 나서 넣어봤는데 이 논문의 앞부분에 이게 나와요. 살짝. 근데 패스웨이라는 것은 이동 통로라고 보시면 되고 소스는 발생시키는 발생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리버스에서 나오는 게 다이렉트 패스웨이라는 거 리버를 통해서 이렇게 유입된다는 것이고 요 우수를 따라서 쓰레기가 오죠. 그것도 패스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공장이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배가 떠 있어요. 이 어업 활동하는 이 배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어본 소스라는 말도 에어본 패스웨이라는 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눈이 떨어지면서 미스 플라스틱이 같이 떨어지면 그건 패스웨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스도 패스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아이스에 미스 플라스틱이 응집돼 있다면 갇혀 있다가 그 둥둥 떠오면서 그 녹으면서 이렇게 녹아서 그러니까 아이스가 미스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면 발생원인 것이고 걔가 녹아서 미스 플라스틱이 같이 이동하면서 배출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걔가 패스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제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어본 패스웨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피싱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 것은 이게 소스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여기에 무슨 해양 플랜트 이렇게 있으면 그것은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여러 번 찾아본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넣어봤는데 뷰폴트 윈드 스케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것은 어떤 기기를 가지고 재는 것이 아니고 이 뷰포트는 사람이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게 비주얼 오브저베이션죠. 이것도 눈으로 보고 이 강도를 12개의 뷰포트 스케일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기는 5 이하라고 했죠? 아까 5 미만이라고 했어요. 5보다 아, 5였는데 8m/s보다는 약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게
프레시 브리즈 그 작은 나무들이 흔들거릴 정도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그런 개념이다. 뷰포트 윈드 스케일이란 말이 12개의 단계로 나누었고 5쯤 되면은 그다 그렇게 강한 바람이 아니고 약한 바람이 불 때. 목적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약한 바람이 불 때 했겠죠.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문을 보시거나 아니면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제가 잘못 읽었는지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선영님 말씀하실 때 한 명이 조사했다고 말씀하셨죠? 아, 근데 그게 네. 사실 정말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방법론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에, 두 사람이란 말은 나와요. 네. 두 사람이 못 선박에서 한쪽 편에서 관찰을 했다라고 네. 했는데 네.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아바라시하고 호흡을 잘 라우수의 보였었죠. 그래서 두 명이 조사했다고 한 선박이 거고요. 나와 있는데 뭐 각각이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네, 요 표현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 예, 각각이라는 말이 없어서 두 명이 한 건지 한 명이 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한쪽에서 본 것 같아요. 한쪽 방향에서 배를 타고 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관측을 하면서 뭐가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그 관측한 범위가 5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기존에 나온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는 작은 선박을 이용했고 작은 선박이기 때문에 해수면에서부터 관측하는 관측자의 눈높이에 간의 그 높이가 크지 않고 그래서 잘 관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선박이 나아가는 길로부터 한쪽 방향으로 5m 이내에 있는 부유물만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논문에 비해서 관측 정밀도는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측을 정밀하게 하면 똑같은 여건에서 정밀하게 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배가 크고 관측자의 높이가 해수면에서 높은 경우 그리고 그 관측의 범위가 5m가 아니라 100m까지 관측한다고 한 그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측 자체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밀도 또는 풍도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쓰레기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관측한 방법 때문에 데이터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이 논문에서도 토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논문들을 볼 때, 서로 비교할 때는 어떤 높이에서 어, 어느 정도의 폭을 조사를 했는지를 면밀히 보고, 그리고 그 관측한 쓰레기의 크기도 여기도 뭐 50cm 이하 뭐 이렇게 구분했는데 크기도 정확히 보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표 하나에다가 여러의 그 조금씩 다른 방법들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비교를 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종수님이 작년에 낸 논문에 더 잘 비교를 해놨죠? 네, 거기는 여러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도구를 썼는지 안 썼는지, 높이는 얼마였는지, 네, 폭이 얼마였는지, 그 차이가 작년에 리뷰 나는지. 논문을 북태평양에서 조사한 모든 결과를 전부 종합해가지고 리뷰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작년에 정수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시레토코라는 위치가 우리 소장님도 따로 코멘트를 주셨는데 그 청소관광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면서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생물 다양성도 높은 그런 지역이고 에코 투어, 그러니까 생태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 청소 관광이라는 말을 제가 한 이유는 이시르트코에 가서 접근을 하려면 참가자들이 100만 원 넘는 돈을 내면서 청소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러 가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내고 청소를 한 뒤에 그 보존된 아름다운 환경을 감상하는 것이 그 생태관광의 주요 내용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이거 사례를 한 뭐 소개한 지는 15년도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돈을 내면서라도
또 잘 보존되고 아름다운 그런 섬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관광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뭐 이제 비슷한 일을 지금 윤승철 님이 하고 계신 거죠. 예, 되게 컨셉이 잘 맞는 그런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의 비율은 한 5% 되고 대부분은 로컬한 그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주변에서 발견되는 발생원이 이 쓰레기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문제가 지구적인 문제고 뭐 세계적인 문제고 뭐 동아시아의 문제고 뭐 태평양의 문제인데 그것을 해결할 때는 태평양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자기 나라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처럼 어떤 시레토크라는 지역에서 연구를 했으면 시레토크 자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먼저 줄이는 것이 이 시레토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 다양성 그리고 그 해양 포유류, 고래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서 잘 짚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조사 방법적인 게 그 고래 조사 뭐 한 목적 때문인지 이게 일정한 그 선박의 어떤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작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것도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냥 드론이나 뭐 이런 거 항공기 뭐 인공위성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정 그 구역을 딱 정해놓고 그 구역 내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부유 쓰레기 문제만 달았는데 나는 항상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였거든요. 해안에 쓰레기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데 이 해안에 있는 쓰레기의 대부분 부유 쓰레기가 거의 한 제 느낌에는 한 7, 80%는 부유 쓰레기가 이렇게 해안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그거하고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좀 내용이 좀 없어서 이게 좀 아쉬웠어요. 이상입니다. 네. 근데 쓰레기가 대부분 부유에서 들어오겠죠. 우수에서 해변으로 들어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강이나 그러니까 육상기인도 부유에서 들어올 테고 해상기인도 부유에서 들어올 테고 근데 이 연구에서 말하는 것은 그죠? 그, 그 활동이 다르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으로 그 소스를 언급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뒤에 써놓은 게 비슷한 말을 하려고 썼던 거예요. 어제 사실 저희가 그 김영기 연구원님이랑 한국인 연구원님이랑 저 오션에서 밖으로 드론을 가지고 떠 있는 쓰레기가 아니라 부표 찍으러 갔었는데 그러면서 이 논문 얘기를 했거든요. 이 목적 조사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옥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라고 하면 연구에 조금 더 신뢰가 되는 말이긴 한데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다른 것보다는 편차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드론으로 찍었을 때 오히려 잔잔할 때 찍으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2cm에서 20cm까지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획을 정해서 이렇게 근데 구획을 정해도 좋고 안 정했을 경우에도 뭐 괜찮을 것 같은 게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격자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가 몰려있는 지역만 했거나 몰려있지 않은 지역을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왜냐하면 이동이 그렇게 자유롭게 되지 않으니까 드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정해놓고 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네, 그 얼마만큼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도 같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근데 어쨌거나 드론 조사를 하면 더 정확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동이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더 자유롭겠죠. 그런 의미를 담고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시겠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그 저희 오션에 계신 분들 아니고
뭐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문에 대한 의견도 더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구입하기하고 네, 선홍님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에 이어서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그 지금 관측할 때 꾸불꾸불한 라인을 가지고 이제 관측을 했잖아요. 보통은 부유 쓰레기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 트랜섹트, 그 경로를 미리 정해가지고 격자형으로 이렇게 갔다가 그대로 다시 왔다가 뭐 일직선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보통은 할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아마도 여기가 이제 고래 관광 지역이고 고래 관측선을 타고 했기 때문에 그 생물들을 피해야 되잖아요. 경로를 정해놓고 가면 그 사이에 생물들이 나타나면 안 되니까, 겹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선상에서 부유 쓰레기 목축하는 거는 한쪽에서 그 배 위에서 한쪽 방향으로 물 위를 바라보면서 그 기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상에서 오히려 그 낮은 높이로 드론을 띄워가지고 정사각, 직사각형으로 그 위에 정사형의 이미지를 찍으면서 또는 영상을 찍으면서 식별하는 방식으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소음이 그렇게 거기 사는 고래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유 쓰레기 같은 경우는 조사하는 선박에서 드론을 좀 띄워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그리고 드론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배터리 수명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이제 드론을 띄울 수도 있고 못 띄울 때도 이렇게 있으니까 아예 확실하게 다 가능한 이제 유관 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을까. 유관 조사는 사실 날씨가 나쁘면 유관 조사도 아, 하지 않아요. 네. 잘 안 보일 거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그 논문들 많이 보면은 그 유관 조사 할 경우에는 배가 지나가면 파도를 친다고 하나요? 파도라고 하나? 일으키잖아요. 물을 가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정한 폭을 놔두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는 그런 언급이 없는데 네,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쓰레기가 많은 해안에 근처에 부유 쓰레기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드론으로. 그 같이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 많은 해안에 물론 이제 청소도 하면서 해안 쓰레기 데이터도 좀 그리고 수집하면서 동시에 그 해역 일대에 어느 구역을 정해 놓고 부유 쓰레기를 같이 이렇게 매번 조사해가지고 뭐 그런 데이터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의견 또 있으신가요?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피규어 4에 A가 서베이 에포트가 있는데 저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단위 킬로미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게 뭐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용어가 설베이 에포트 하면은 저도 이거 번역할 때 조사 노력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얼마가 투입됐는지도 설베이 에포트라고 조사를 하고요. 시간을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을 조사를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 여기서는 얼마만큼을 노력, 조사했는지 네. 투입 노력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입된 세 가지를 다 설베이 에포트. 자원. 네. 네, 근데 이제 이 색깔별로 구분이 된 게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격자별로 왜 새카맣냐 이 얘기죠? 네네. 그 격자별로 제 생각에는 얼마만큼의 길이를 그 격자 안에서 조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1 곱하기 1 킬로미터잖아요. 그 1 제곱킬로미터 안에서 얼마만큼의 길이를 조사했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단위가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해한 거는 네. 0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1km 이내에서 한 번 조사한 거고
네. 2.1에서 3km로 되어 있는 것은 3km 가는 동안 한 번 조사한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음, 이게 저 생각에는 그게 이게 논문에 자세히 언급이 안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그 선박에 그 GPS 이동 경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구역 내에 배가 이렇게 몇 번 들어갔냐 뭐 이런 횟수가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킬로미터거든요. 저기 항구 쪽에 제일 가까운 지역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여기 배가 출발하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많이 관측이 된 경우라고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게 왔다 갔다를 많이 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단위 보고 그게 그래서 길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격자가 1km, 1km인데 막 3km 나오고 해서 그게 면적이라면 제곱킬로미터라고 했겠죠. 근데 네. 단위가 아, 네. 길이 단위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네. 더 얼마나 맞습니다. 많이 네, 왔다 갔다 이동한 하면서 길이를 표현했다. 중복이 된 관측 많이 그렇죠. 승철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네, 승철님 네. 질문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정말 이제 지금 걸음마 수준인데, 이렇게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논문을 보는 거는, 제대로 이렇게 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 섬에서 뭐 이렇게 해양 쓰레기를 줍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청소 관광과 같은 형태의 활동만 하다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었어요. 섬이나 또 무인도. 차라리 섬은 해변에서 저희도 활동을 하고 해변이 있으니까 부유 쓰레기들이 그 위에 이렇게 해변에 쌓입니다. 근데 해변이 없는 무인도인데 바위에 박혀 있거나 그 주변의 부유 쓰레기들을 어떻게 측정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그냥 막연히 배 타고 이렇게 훑어야 되나? 아니면 드론으로 해야 되나? 그 구역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저는 그냥 막연하게 배가 크면 더 자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까 또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배가 또 높낮이에 따라서 오히려 낮은 게 더 육안으로 관찰하기 또 용이할 수 있다라고 하셨고 또 그 구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오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여러 방법론들, 그리고 또 다양한 또 조사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보고, 좀 많이 저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추후에 또 궁금한 게, 이거 한번 오늘 들어보니까 더 궁금한 게 많아진 것 같아요. 좀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 매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저도 조금 괜찮은 마음에 드는 오늘과 같은 조사 형태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선정해서 한번 발표를 한번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짧았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